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입니다. 이번에는 회장선거 수업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설득하기. 반장 선거와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전교회장 선거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전교회장 선거는 담임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 출마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는 고3 때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게도 찾아가서 동의를 얻는 서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이 찾아왔다.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기 전 너무 떨리고 긴장되어서 복도에서 크게 떨고 들어갔다.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에서 혼자 헐벗고 있는 듯했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떨렸어요. 막 몸이 막 덜덜덜덜 떨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용기 내어 교무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저 이번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단칼에 거절하셨다. 나가지 마. 너는 음악 전공하고자 하는 애가 거기 열심히 하지 왜 나가려고 하니?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나는 인문계에서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었다. 제가 실제로 뒤에 음악 교육과를 제가 진학을 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앞에서 약 30분이 넘도록 선생님을 설득했다. 저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떨어져도 좋습니다. 제 의견을 학생들에게 피력하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교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무실에 저희 담임선생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다 앉아 계셨는데 그때 막 선생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전이 막 벌어지는데 주변에 선생님들이 저하고 담임선생님의 대화에 조용했던 거예요. 그 분위기에. 선생님은 결국 100개를 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네, 그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쟁쟁한 후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때 저랑 경쟁했던 후보들이 상당히 쟁쟁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말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전임 전교부회장 친구가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결과는 나의 당선이었다. 4대1의 경쟁을 뚫었다. 그렇게 임기를 마치고,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다.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때 제가 당선됐던 거는 연설문, 그리고 발표력, 그리고 어, 그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한 권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학생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학생 부회장이었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언제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전교회장 임기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교회장 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전교 부회장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제 잘 지내고 있니? 라고 했는데 그 후배가 요즘 조금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물었어요. 반장 부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다 낙선했어요. 얘가 반장 부반장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전교 부회장 했던 애가 둘 다 낙선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되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담임 선생님께서 출마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공부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께 다시 찾아가서 말씀드려봐. 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당시에 출마하지 말라고 하셨어. 선생님을 뚫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하는데 출마했잖니. 끝까지 설득해보렴. 그 후배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배는 결국 선생님을 설득했고 정교회장 선거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수능 100일 전날 제가 이제 응원주를 100일주 있죠. 그걸 사주기 위해서 후배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뒤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후배가 한참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 임원을 했던 후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100일주 응원주를 사주는데 이제 후배가 이제 자리를 끝까지 뜨지 않는 겁니다. 얘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뒤에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진석 선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 은근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고마워. 너는 꿈이 뭐니? 후배는 눈동자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판사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판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너 다음에 보게 될 때 시꺼먼 차 타고 나타나겠다. 하하하하. 이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 그 후배는 대학에 가서도 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대학 재학 중 23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음. 그리고 현재는 판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어요. 번외로 그 친구에게 공부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는 일단 직접 한번 써본다고 해요. 그리고 무작정 쓰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학생회장이 되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활동 같은 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후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때 책임감으로 인해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학생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심리적 발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삶의 중심은 자신이다. 본인이 출마하고 싶다면 선생님께 정중히 다가가서 끝까지 설득하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생활 규정상 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게 된 학생이 아니라면 자신의 출마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뚫어라. 그러면 뚫릴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음,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또 부모님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죠. 아유 그런 거 하면 공부 안 돼, 공부 못 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거절했던 담임 선생님마저도 공부하라고 또 거절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반장이나 전교회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공부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후배의 사례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